중단원 연습 문제 도약하기 1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요.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1,0, 반지름이 1인 원이네요. 자, 그리고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합니다. 자, 이 fk가 k =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fk란 함수가 불연속일 때 불연속인 그러한 k의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직선의 식이 y는 x 플러스 k죠. 이 k에 의해서 바뀌는 건 직선의 y절편입니다. y절편. 만약에 이 그림과 같은 이 k 값보다 y절편이 더 큰 값을 갖는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림과 같다면 교점 개수가 2개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k의 값이 커지다 보면 이렇게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fk 만나는 점의 개수가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보다 더 크게 되면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게 되겠죠. fk가 0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직선이요, 원과 접하는 경우 이것을 경계로 k가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0이 되는 거고 이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fk의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작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k의 값이 이거보다 점점 작아진다고 할 때, 자, 이렇게 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지만 또 아래쪽에도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접한다면 fk가 1, 그거보다도 작다면 fk는 0이 되겠죠. 직선과 원이 접할 때 이때를 기준으로 k의 값이 이것을 기준으로 크고 작을 때, 자, 이 점의 개수 fk가 정해진다. 됐나요?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이 파란색 직선이 그려진다라는 건데요. 중심 1,0이죠. 중심으로부터 이 파란색 직선까지의 거리, 그걸 d라고 해볼게요. 이 거리와 자, 반지름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빨간색. 이렇게 원의 반지름, 이것이 자, d와 1이 같을 때, 그럴 때 직선과 원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인 k 값을 구해도 좋지만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접하는 경우에 k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주어진 이 직선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y 플러스 k는 0, 그리고 이것과 원의 중심 1,0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1분의 1,0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분자는 1 플러스 k가 됩니다. 절대값 1 플러스 k. 자, 이것이 반지름 1과 같을 때 직선은 접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절대값 1 플러스 k를 루트 2다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양변에 루트 2를 곱한 거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해봅시다. 자, 절대값을 벗기면요, 1 플러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k의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왜 k 값이 2개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위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아래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접하는 y절편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에서 접하는 y절편 k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fk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0인 경우가 있고 1인 경우가 있고 2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1이 되는 경우는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죠.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접하기 때문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렇게 1개가 되는 겁니다. 자, k의 값이요, y절편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그 사이에 있다고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럴 때는 fk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렇게 되나요?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경우, 그죠?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큰 경우, 자,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경우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요 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일 때, 그리고 k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자, 여기에서 함수는 불연속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 k를 그러면 a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11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어진 방정식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편의상 이 좌변의 식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좌변의 식을 우리 편의상 fx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네모세모 동그라미의 식이 인수분해 되어 있는 그러한 다항식으로 되어 있네요. x-알파, x-베타. 자,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지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fx에 적당한 x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알파를 구해 볼까요? 자, f알파를 구하게 되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 자, 이 네모항과 이 동그라미 항은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이 항만 남겠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 베타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f 베타.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를 갖는 이렇게 네모와 세모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만 남게 되겠죠. 자,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그리고 f 감마의 값을 구해봅시다. 이 세모의 값과 이 동그라미의 값은 0이 될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이 항만 남게 되겠네요.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그죠? 자, 문제 조건 잘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 대소 비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f알파, f베타, f감마의 부호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네, 이것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알파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감마를 비교했을 때 감마가 더 크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역시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이 둘의 결과는 양수가 나오겠죠. f알파는 양수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감마요. 자, 베타와 감마를 비교했을 때 감마가 더 크죠.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요. 베타와 알파를 비교하면 베타가 더 크죠.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가 나옵니다. 자, 음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결과는 음수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감마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감마와 알파를 비교하면 감마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수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와 베타를 비교하면 감마가 더 크기 때문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결과는 0보다 큰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y는 fx의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세 개의 값 알파, 그리고 베타, 감마, 알파는 0보다 큽니다. 여기 위에 있다고 해볼게요. f베타는 0보다 작습니다. 아래에 있겠죠. f감마는 0보다 큽니다. 위에 있겠네요. 자, 함수가 연속이니까요,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와 감마 사이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잘 보시면 fx의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의 식. 자, 각각의 항들을 보면 전부 다 2차 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fx는, 자, fx = 0은 2차 방정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구간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요. 그리고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y는 fx가 2차 함수, fx = 0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아니라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래야 베타와 감마 사이에도 어때요? 이렇게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게 돼서 차이값 정리를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이렇게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실근 하나,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 이렇게 실근 하나 존재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12번 문제도 해결해 보았습니다.